군 당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복수에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이날 오후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LSAM의 시험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사는 표적 없이 미리 프로그래밍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플라잉 테스트로 이뤄졌는데요.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미리 설정한 탄착점에 정확히 떨어지는 등 시험 발사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밀한 비행 데이터 분석 작업이 남아있지만 요격 미사일이 유관상 정상 비행을 하는 등 시험 발사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현을 위한 핵심 요격 미사일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LSAM 개발 사업은 2009년 국방기본계획에 처음 반영된 뒤 2024년 체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투 등과 함께 다층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상층부 방어용인 사드와 하층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에 더해 중층부 방어 전력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군은 LSAM의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해 요격망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실전 배치 시점은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D가 이날 앞서 LSAM에 앞서 진행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인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의 시험 발사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MD는 고도 10km 이하 저고도에서 북한군의 장사정포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공체계로 군은 국산 함대공 미사일 해공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요격하는 모습으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하마스가 퍼부었던 4,000발 이상의 로켓포탄 가운데 90% 이상을 막아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국방 예산에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 관련 예산이 189억 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역시 우크라이나로부터 아이언돔 방공망 판매를 요구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이스라엘 매체 Y넷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아이언돔 판매를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거부하느라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군사 대치 중인 시리아에 러시아군이 파견돼 있어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아이언돔의 제3국 판매를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아이언돔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레이저 대공무기 역시 초기 단계의 시험이 함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하늘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목표물을 빛의 속도로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어 드론 등 소형 무인기 공격을 방어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다수의 레이저 비물 한 대 모아 레이저 출력을 높이는 방식의 첨단 광원 기술을 적용해 관련 무기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개발 외에도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연구 개발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력이 증강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과 미사일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묘한데요. 그동안 중국 미국 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온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러시아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흐르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깐부라고 할 러시아를 편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외견상 중립을 표방한 모양새입니다.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칠러분리주의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에 대한 독립 승인과 러시아군 파견 지시에 대해 2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과 왕이 외교부장은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과 유엔 헌장의 취지 및 원칙 수호라는 문구를 거론했는데요. 전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 금지를 요구하는 러시아의 우려가 존중돼야 한다는 뜻이고, 후자의 유엔 헌장 수호 언급은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우크라이나를 편드는 듯한 언급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두 국가의 입장을 모두 존중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외교 안보 역량이 러시아로 대거쏠리면서 중국으로선 미국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 독자적으로든 오커스 차원에서든 대중 압박을 강화해온 상황에서 국면 전환이 이뤄진 걸 중국이 즐기고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이 웃자 러시아가 뺨을 한 대 치는 모양새입니다. 표정 관리에 들어간 중국이 외교가에선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런 모양새를 취할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셈법이 자리 잡고 있어 보입니다. 우선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국 내정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상황은 러시아가 칠러 세력이 지배하는 DPR과 LPR의 자결권 수호를 위해 군 투입이라는 외부 간섭을 하는 것인데 중국이 이를 지지하면 역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의 자결권의 바탕을 둔 분리독립 열기가 고조될 수 있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간섭도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만 내 독립을 원하는 이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중국이 통일을 주장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과 함께 맞서고 있는 유럽연합과 영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모는 대러시아 수출의 10배가 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칠러 세력의 독립을 승인하자 강력한 규탄 성명과 함께 EU와 그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와 연대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역점 사업이라고 할 1대1로의 동유럽 거점 국가이고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야오닝함은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미완성 항공모함을 1998년 사들여 만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젠11 개발을 지원하는 등 군사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엮여 있는데요. 중국으로선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딜레마에 빠진 중국 당국을 대신해 미국과 나토를 비판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구15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미국과 나토는 이번 사태에서 최대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립제재 직접적인 싸움은 국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제와 이성이며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UN 차원에서 미국과 EU 등의 러시아 제재가 성사되지 않도록 러시아와 연대하는 한편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이 표면적으론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과제는 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첨단 무기들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